네, 지장제 1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자충우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그게 무슨 말이냐?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으로 나눠지고, 직장 해봤던 사람과 안 해봤던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눠지고, 자식이 있는 사람과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니까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요. 확연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속을 새기면 부모는 끝도 없이 양보를 해야 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자식이 있어 본 사람과 없어 본 사람 차이가 그리 나는 거요.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어찌할 바가 모르겠다는 것이 답이요. 분명히 사고치고 어긋나고 문제가 생긴 줄 알면서도, 속상하면서도 멀뚱히 바라만 봐야 되고, 쥐가 망가지고 쥐가 엉터리로 살겠다는데 잔소리도 듣기 싫다고 그러는데 어쩌라고. 쥐는 백천만번 엄마 가슴에 비수를 꽂고 속을 새기고, 그러면서도 엄마는 단 한 번만 그냥 말 실수하고 속상하게 했다고 그놈을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서 작살을 내서 아주 그냥 속을 있는 대로 빡빡, 심심하면 엄마가 실수 한 번 했다고 그냥 들이대고 그거 따지고 그러는 것이 인생살이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놈아 너도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내 속을 네가 알 것이다. 그런다는 거요. 그게 인생살이가 끝이 없어. 끝이. 그래서 이제 메모지를 적어놓고 불이 나게 올라오다 보니까 또 그것도 옆에다 놔두고도 지금 그냥 올라왔네 또.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다룬 것이에요. 지혜. 부처님 앞에 서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인생에 어떻게 하면 해법을 찾을고 하고, 이것이 절에 다니는 사람의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방가사유상이 무엇인지 아는 분. 아이고 뭐가 끊어졌다고 그래. 여기도 인터넷이 제법 셀 건데 인터넷이 약하다고 저렇게 나와. 이것을
모바일 저기를 핫스팟을 열어야 되겠구만. 2층 법당 나오네. 이미지. 보실까요? 요 분이 제일 잘 보이네. 자, 이분의 모습은 무슨 생각이 드요? 요렇게 보면 보일까? 무슨 생각이 드요? 요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요? 아이, 지금 이 모습이나 여기나 이렇게 손 하나를 턱 받치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뭐 하고 있는 모습이래요? 그래! 그게 그렇게 대답이 어려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오직 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겠냐는 거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 지혜 생각하다가 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내 꿈이 있고 말이지, 자기의 꿈도 있고 가족의 꿈들도 있고 이래 챙기고 말이지, 나도 좋은 일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데 순서는 어떻게 잡냐 하면은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로 순서를 잡아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듬어 나가면 돼. 그 수신은 뭐냐 그러면 내가 실력이 향상되고 자기 수양하고 자기 개발하고 이래서 인생이 풀어지게끔 해야 된다 하는 거요. 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안을 챙기고 성공시켜야 된다. 치국이라 세상에 내 명찰을 다룰 수가 있어. 이제 이 사회에 나가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고 다닌다는 거지. 그래서 죽을 때 말이요, 멋있게 불국 정토로서 산다. 부처님의 세계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헌신한다. 요렇게 내용 정리를 해서 달려고 가면 된단 말이요. 그런데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 네 번째 마음 수양 기도법이라고 해서 신구의 삼음을 바로 해라. 이렇게 딱 해놓고도 이 속에 미륵보살의 100,000만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스님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 나이가 내가 70인데 이혼할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해. 70인데 뭐 하려고 이혼해? 그래서 지금 이래서 생각이 100,000만 가지. 일단 여기 보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잘 해야 된다 하는데 마음이 잘못돼서 지금 설정을 잘 못하고 있다 그 말이요. 스님 나 사기 잘 치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사기 잘 치겠습니까? 이러고 꿈을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살펴봤으니 인연이 없고 복이 없으니 힘들게 살으라고 써져 있지만서도 스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때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틀려먹어서 그러니까 지금 하자면 내가 지금 마음 수양이 잘못돼 있어 생각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잘못돼 있고 생각이 잘못돼 있으니 이 목표가 잘못돼 있으니까 잘 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로켓들을 쏴가지고 달나라까지 가는데 기상천외하게 갔더라고. 거기까지 가는데 0.0000001mm만 틀려도 달나라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엉뚱한데로 가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하는 소원이나 생각하는 것이 틀렸을 때에는 열매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잘못되게 이루어진다니. 내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결론이 잘못 돌아오는 수밖에 더 있냐고.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 실컷 살아놓고 이제 이혼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다. 여성 빈곤층이 더 취약하고 일자리는 적어지고 연금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나이는 들어가고 노후복지는 덜 돼 있고 애들은 결혼시켜야 되고 또 목돈은 들어가야 되고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빈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노인화하고 여성화를 꼽았다.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 저기 보덕해 노후복지 한 10억 모아놨어? 이제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한 10년? 그때까지 한 5억이라도 저금해놔야지. 일 못할 때까지는 저금해놔야지. 그래야 나이 들어서 한 달에 한 200~300만 원 써가면서 살지. 그리고 그 정도 안 쓰면 애들이요 부모를 잘 안 해줘. 왜냐고? 올 때마다 용돈 막 한 30만 원, 50만 원 막 이렇게 용돈을 주면은 좋다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오지만 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내다나 보겠어. 그러니까 여성이 빈곤율이 65%래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임금이 싸 여성들이. 그래서 그런가 봐. 그래서 남성 빈곤율은 30.7%야. 그래서 2018년도에는 여성이 48.3%, 남성 노인이 37.1%다. 이래. 여자가 더 가난한 거요. 잘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이 치명적인 가난이나 건강 또 경력 단절, 취업에서 자기 개발해 놓지 않으면 나이 들어도 오고 갈 데가 없어. 그리고 국민연금을 넣지도 못해. 기간이 짧거나 보장 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돼버려. 그러니까 이 실버 취준생 분투기라는 말이 있는데, 실버는 나이 드신 분들이요 재주와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취업 시장에 여성 노인들이 가혹하다 이런다는 거요. 힘들어 죽겠대요. 황혼이혼을 선택한 62세 뒤늦게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더라. 그래서 상담사 자격증, 호스피스 활동 경력에 뭐 건물 계단 청소, 시급 4,000원 되는 어린이집 아르바이트, 기초생활수급, 심근경색으로 죽었더라. 그러니까 스님 이혼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자기가 계단 청소, 어린이집 아르바이트, 기초생활수급 하면서 죽으라고 노후복지 준비 안 돼 있으면 저러고 다니다가 과로사로 이제 돌아가시는. 그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계단 특히 조심해야 돼요. 펄떡하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그냥 어딘가 다 깨져 그냥. 장사 없어. 남성은 생계 부양, 여성은 가사노동,
이 사회적 상황에서 재취업 시장에 저임금으로 받고 몸이 감당이 되느냐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한테 내가 답답하더라 하는 것이요. 도대체 절에 와서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부처님의 공부를 배우고 기도를 40년 30년 하고 스님 속상해 죽겠어요 라고 하면서 불쌍해갖고 볼 수가 없어. 그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어느 정도 드러났느냐. 그 돈은 모아놨고 경력은 단절됐고 국민연금 가입하다가 취소돼 버렸고 나이 65세 돼가지고 여성이 35%밖에 안 돼. 또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 그래서 이 4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4번이 뭐냐, 이게 바로 지혜다. 지혜.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저금 착실히 하고 보험 넣고 연금 넣고 노후복지 단단히 준비 지금 있는 대로 바닥바닥 다 써버리지 말고 황혼연 해요라고 나한테 얘기하길래 그럼 노후복지 끝났어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면 뭐야 그러면 나가서 지금부터 너가 다 뛸 거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어서 이혼은 얼어 죽을 이혼이야. 감당도 못 하려면서. 그래서 내가 속이 터지더라 이거요. 황혼 이혼이 절반. 그래서 자살도 그렇게 많다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절반이 결혼을 안 한대. 보십다. 인간은 100세 시대에 잘 들어두세요. 자, 절에 다니면서 경전 공부해서 정신적인 사상이 똑바르게 되고 기도하고 수행했으면 부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소통이 되고 선에서 참선 수행을 했으면 마음이 건강하고 현명해졌을 것이며 자신의 인생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영해 가지고 자수성가하고 남을 돕고 선행 공덕 쌓으면서 여생을 마칠 것인데 그게 가능하냐? 그 노보살한테 그게 가능하요? 스님 나는 부처님이고 부처님 경전이고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나 지금 당장 속상해서. 그리고 왜 속상하냐니까 남편이 바람 피고 할바이가 돼가지고 바람 피고 농땡이 치고 다니는데 술 먹고 밤늦게 돌아다니고 안 들어왔다가 펄딱 뛰고 뒤집어지겠대. 속에 천불 나가려. 이놈의 영감쟁이 비움 맞추고 평생 산 것 생각에 속상해 죽겠다 이런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 그러면 짐승은 그날 먹고 그날 그냥 자고 먹고 하는 걸로 끝내요. 그러나 노인네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돈을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호랭이처럼 이빨 있고 발톱이 있어서 힘이 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노인네들은 별 볼 일 없이 연약하다고 사람은. 그렇지만 나이 들어도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는 돈이 발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연금제도 노후복지를 잘 활용하는데 서양 사람은 자식을 의지를 별로 안 하고 연금이나 자기가 스스로 노후복지해서 늙어서 그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한국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식한테 효도를 받아서 나이 들어서 용돈 좀 받고 살면 행복하다, 요래 생각을 노후복지로 한다는 거요. 그런데 꿈 깨시다 그 말이에요. 꿈 깨라고. 저기 그 제사도요, 지금은 자식한테 못 물려줘. 이제는 이제 큰일 났어. 자식들한테 의지해서 노후복지 받을 생각, 그것도 이제 꿈 깨야 돼요. 며느리한테 딱 큰소리 쳐가면서 시집살이, 아유, 그것도 꿈 깨야 돼.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어림도 없어. 말 잘못하고 그냥 며느리한테 구박맞고 잔치 그런 잔치가 없어. 나이 들어서 며느리한테 구박 안 받으려면 아주 그냥 상점 모시듯이 잘해야 돼.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로 가느냐, 요렇게 간다는 거예요. 내 연금 제도하고 노후복지하고 내가 살 길은 내가 내 병원비 준비하고 내 살 길은 내가 준비해 놓고 오히려 베풀며 살아야지, 내가 얻어먹고 살라고 꿈엔들 잊어버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속상해. 미리미리 준비 안 하고 말이, 스님 이혼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이혼하게 해주세요. 참말 밑상이야. 그래, 절에 다니면서 그런 총명과 그런 지혜와 그런 준비도 하지도 못하고 절에 30년 기도하면 뭐 할 것이고, 그거 어디다 갖다 써먹을 것이야, 그거.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천대받고 무시받고 혼나도 싸지. 젊어서부터 미리 따박따박 준비해야지. 그래서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될 건 이겁니다. 보세요. 요게 이방원이요. 태조 이방원? 태종이구만. 여기 이방원이가 자기가 왕위를 넘겨줘요. 넘겨주고도, 뒤에서 그 인사권이나 뒤에서 군권은 딱 쥐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한테 물려줘도 당신 뒤에서 조종하는 거요. 근데 군권과 인사권을 꼭 쥐고 세종한테 왕위를 물려줬어도 군권과 그러니까 군사죠, 군사. 그리고 인사권 딱 틀어지고 있는데 병모 대신이 누구냐 그러면 세종대왕의 그 장인어른이야. 장인어른이 이 태종 이방원한테 군사권에 대해서 보고를 잘 안 하고 세종대왕한테만 보고를 한 거야. 자기 사위왕한테. 그러니까는 이놈 아주 군권이 나한테 있는데, 그리고 그 장인어른을 갖다가 그냥 죽여버렸어. 참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사돈네 식구 형제들 다 죽였어. 민씨 형제 3명 다 죽였어. 그냥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요 옆에 있는 이 양반이 누구냐? 왕인데 이 양반은 딸밖에 없어. 근데 첫째 딸이 좀 버릇없고 못됐어. 그리고 셋째 딸은 착한데 똑똑한 셋째 딸한테 줘야 되는데 현명하고 착하고 못됐어도 이게 그 서열로 준대. 이제
뭐 큰딸 이게 집안에 장손이 물려받는다 요 생각으로 큰딸한테 주었는데 굶어 죽었어. 그리고 둘째 셋째 딸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조금 못됐어도 태종 이방원에 상속해주고 딱 뒤에서 돈 관리하는 사람이 잘 살았을까? 요 리어 왕처럼 첫째 딸한테 완전히 다 넘겨주고 나중에 그 굶어 죽는 게 좋을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쪽을 선택할 거요? 태종 이방원 태종대왕처럼 선택할 거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두 번째 왕한테 선택하겠구만 보니까. 마음은 태종 이방원처럼 되고 싶지만은 현실은 리어 왕처럼 그냥 다 줘버리겠다 아니요. 줘도 그 신세 망치고 안 줘도 신세 망치요. 애가 달라고 빡빡거리고 저기 속을 새기는데 안 주고 버틸 부모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또. 엄마 아빠 이번에 투자하면 좀 멋이 되겠어요라고 자꾸 집사한테 좀 보태주세요. 어떻게 버텨? 근데 이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고 사돈 식구들 그냥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당신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다 죽었어. 어떤 걸 선택할 것이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준비하실 것 딱 세 가지. 돈, 자식, 일. 자기 개발해서 자기 돈 자기가 관리하고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식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자식을 뜯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요 세 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반을 닦으라 그 말이요. 남편이 미아 죽겠어요 그러면 당신 돈 준비됐어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고 당신은 혼자 살아도 일 잘할 수 있고 자식들하고 단단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챙기도록 해야 된다 는 거요. 그런데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자식의 의지를 하는 데에는 한국이다. 다른 나라로 0.7%, 1.9, 0.4%밖에 안 돼. 2010년 때는 확 내려왔어. 30%밖에 안 돼. 그건 공적 연금, 사적 연금, 기타 이렇게 해서 산다는 거요. 그래서 제발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요. 그래서 연금의 5가지 보실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월급 펀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신의 노후복지를 착실히 해놓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나눠주고 사셔야 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중간에 복병처럼 나타나는 저 사건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라. 창업 리스크. 가로놓게 뭔 장사한다고 일 잘못 벌려고 쫄딱 망하지 마라. 자기가 준비해놓은 돈 다 말아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인생 비참해져. 자녀 리스크. 자녀들이 돈 달라고 하면 적당히 줘야지 기둥뿌리 다 팔아줘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애가 성공할 아이는 내 거 잘 안 뺏어가. 지 알아서 따박따박 커요. 근데 정신머리가 틀려먹었어. 이 녀석이 세상에 나가서 살기에는 좀 사고방식이 틀려먹었어. 그러면 주면 절대 안 돼. 고생을 실컷 하게 놔둬야 돼. 왜? 정신 차려야지. 사고방식이요. 100원 줘놓고 1000원 받아내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자식은 나가서 인생 실패하는데 거기다가 보태줘? 이래서 자녀 리스크라는 거예요. 질병 리스크. 절대 조심해야 돼. 아는 보살이 저기서 여기 극락산 오다가 말이요. 운전하면서 왜 딴 생각을 하냐고. 딴 생각 하다 갔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남의 차를 뒤를 받아버렸대, 그냥. 그래갖고 뭐 병원 가니 어쩌냐고. 스님 죄송해요. 송아지가 죄졌냐, 죄송하게. 정신을 어디 두고 박치기를 하고 다녀. 왜? 너무 차를. 천지요, 천지.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중국 변이 코로나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도 무서워, 이제. 이 코비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코로나가 무서워요, 이제는. 또 이 사기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혼자 사는 거 사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혼을 왜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의견 불일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거는 우선 둘째 치고라도 둘이서 어찌나 싸우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부부가 나이 들어도 싸우나 봐. 근데 이왕이면은 성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서로 싸우더라도 맞춰줘야 되는데 실패하는 쪽으로 고집을 세우면 같이 주고 부부가 같이 망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혹시 뭔가 아파트를 준다든지 뭔가 재산을 줄 때는 저거 문장을 꼭 기억을 해놨다가 써서 효도 계약서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물려주도록 하고, 암흑에 따른, 예? 매달 이 아파트를 받고 10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한다. 요 내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써놓으면 안 돼. 그리고 공증하고 다 해야 된대요. 암흑에 따른 월 1회 이상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한다. 딸이 2항, 3항을 2개월 이상 위반할 경우 1항에 증여된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반환한다. 딱 이 문장을 써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 물려주고 입으로는 다 했대. 입으로는 효도하고 매달 찾아가고 용돈 드릴게요. 아이고 제발 좀 나 이번에 집 사는데 보태주세요. 사업하는데 보태주세요. 아파트 팔아서 주고 밭을 팔아서 줬는데 약속을 안 지키더라요. 그래서 재산 반환 소송을 했는데 졌어. 왜 졌냐? 저걸 안 써갖고. 요새는 문서로 하고 녹음하고 법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어맹란 효도 계약서 아니요.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확장해서 보여줄까? 자, 어맹란은 딸 강소아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 아들 강석현에게는 땅 몇 평을 증여한다. 그런데
딸 강수아는 어머니 엄앵란에게 월 200만 원씩 생활비로 돌아가실 때까지 한다. 딸 수아는 아플 때까지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고 주 1회 병원에서 반드시 자고 간다.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딱 적어서 공중해야 된다는 거요. 아들 강석현은 엄앵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월 2회 같이 식사한다. 아니 근데 이게 좀 불평등하다. 수아한테는 매달 200만원씩 달라고 그러고 아들한테는 음식만 주라고 하네. 이 양반도 또 이제 차별을 하네. 아들한테는 그냥 음식만 얼굴만 보여주면 좋다 그거요? 참 별일이 반쪽이네 또. 아들한테도 100만 원씩이라도 달라고 그래야지 우뚝이 된 게.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어머니들이. 아들 강석현, 딸 강수아가 2, 3, 4항을 2개월 이상 위반한 경우 1항에 증여된 아파트와 땅을 어머니에게 반환한다.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는 것이요. 저게 뭐가 필요하냐? 안 해도 돼. 그냥 줘버리고 거지로 살면 돼. 약속 안 지켜도 할 수 없어. 야도 마찬가지잖아. 뭐라 하냐면 딸에게 30% 생활비로 돌아가실 때까지 주고 야는 또 웃겨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어머니가 먼저 죽으면 어머니는 재혼 금지를 하고 지는 재혼을 해주는데 힘써야 된다. 여자는 또 웃기는 유언장을 써놨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재혼 금지하고 지는 재혼을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죽으면 아들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아니면 증여한 것을 반납한다. 이런 것도 유언장을 남긴데 웃기는 짜장면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80 이후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까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도생하셔야 돼. 노후에 도와줄 거라고 자녀가 착각하지 마시고요. 내 건강 언젠까지 계속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늙어도 자신만의 직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은퇴 후 11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준비한 것은 요 정도로 해서 그 질문에 답을 대신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시면은 부디 제가 생각한 것대로 잘 사셔서 탈이 없고 문제 해결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주의사항이죠. 더 많이 저축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자녀를 의지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껴라 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부부는 잘못된 만남이야. 서로 간에 나이 들었는데 왼수가 돼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서로 잘 만나야 되고 서로 관리를 잘해야 되고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 친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부부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여자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게 너무 독단하고 너무 자기 멋대로 막 살아버리면 할아버지가 마음이 떠났어.
이 껍데기만 데리고 있는 거지 내가 너무 독단해버리니까 남자 마음이 할아버지가 떠나버렸어. 그렇게 살지를 말해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여자들은 무서워. 어디 깡패보다 더 무서워. 아니 이제 착한 여자도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남자가 자기보다 먼저 자는 꼬라지를 보면 못 찾는데 그냥 확 뜯어버려야 된다네. 그러니까 자기 자고 나서 자야 된다네. 내 말이 그 말이요. 근데 여자 신바가 그렇다는 거요. 그리고 아무리 친인척이라도 내 남편이 할아버지가 그 앞에 있는 저 친구 할머니 뭐 좀 이렇게 챙겨주면 그러면 집에 와서 반 죽여버린대. 다 늙어도 그렇대요. 눈에 불이 나서 왜 저 할망구 의자를 딱 빼주고 숟가락 챙겨주고 네가 할망구 무슨 남편이냐 컵에다 물 따라줬다고 해서 집에 와갖고 잡아 뒤틀어 버린다는 거 아니오. 닥달하고. 지금은 너 그걸 못 보지. 봐? 남편이 다른 여자 좀 이렇게 챙겨주면은 그거 봐, 안 봐? 아무 상관없어? 그 집은 그냥 끝났구만, 공장이. 하하, 또 그런 수도 있구나. 아이고, 말도 마. 나판인 같으면 용서 안 할 거야. 아직도 청춘이라서. 아직도 남편이 이쁘지? 좋아, 나빠? 거봐, 웃잖아. 남편 좋다잖아. 저렇게 나이 들어도 남편이 이뻐 보이면, 절대 그거는 용납이 안 되지. 너무나 여자한테 어디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 그 누구요? 무송이, 노사연이 남편. 너무 여자 깻잎 띄는데 힘들까봐 젓가락으로 살짝 밑에 걸 눌러줬는데 노사연이가 가서 그냥 박살났다잖아. 왜 너무 여자 깻잎을 눌러줘 이 썩을 그러면서. 그래서 자식과 많이 대화를 나누고 건강 관리하시고 혹사하지 마시고 배움을 멈추지 마시고 8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시고 8번째 기록을 남기시고 9번째 간병 준비를 해 놓으시고 10번째 좀 더 도전하고 여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기초적인 그 살을 보태면 기도하면서 이런 것이 차곡차곡 한쪽에서 정리가 돼줘야 된다. 그러지 않는 분들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잘못된 절에 다니는 것이다. 사성제 팔정로 육바라밀을 배우면 뭐 할 것이야. 자기 인생 마감을 잘못해서 불행해갖고 스님 이혼할래요. 연세가 어찌 되시오? 70. 그러면 독립할 수 있는 준비는 되었어?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 나가면 뭐 신문지 줍고 다닐라요?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또? 몸은 건강하요? 그러니까 아이고 골골이 3천이요. 그럼 어쩌자고? 그걸 질문이라고 나한테 지금 하고 있어? 세 가지 뭐라고? 돈, 자식, 일. 그래, 건강이 최고야. 일할 때, 일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잖아. 아이, 나는 운동을 안 하고 너무 책상에만 앉아 있었더니 자꾸 근육 감소가 느껴져. 이제 정년 퇴임이 내 머리라서 나도
걱정이 됩니다. 자, 할배어 나도 왜 그래? 60이 넘은 지가 한참 됐어.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잘 노후복지를 준비하시는 것이 오늘 지장 제일에 대한 보답이다. 왜? 여러분이 자식을 바라봤을 때 훌륭히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마음이 좋아. 마찬가지야. 서 사장님의 조상이 바라봤을 때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조상들이 기분이 좋아. 그것이 조상에게 효도하는 거요. 내가 인생이 망가뜨리고 잘못 살고 잘못되면은 저 조상은 또 마음이 안 편해. 사람 마음은 똑같아. 여러분 인생 실패하지 마시고 성공하세요. 그것이 바로 조상에 대한 효도고 그것이 바로 지장제일이 있는 것이에요. 안다스테? 저렇게 팔이나 부러뜨리고 다니면은 부처님이 좋아하겠어, 조상이 좋아하겠어, 스님이 좋아하겠어, 남편이 좋아하겠어, 자식이 좋아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완전 산 증인이네. 자랑이다. 자,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